그때 가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 첫째, 30년 내에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잘못으로 잘리면 안 되고요.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돼도 안 돼요. 회사에서 내일 외주로 빼도 안 되고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책 제목 죽이지 않나요? 누가 쓴 거냐? 알렉스 베커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책이 미국에 2016년에 나왔는데 당시에 28살이었으니까 지금도 30 초반이죠. 그런데 백만장자입니다. 부자예요. 많은 이들이 바라는 젊은 부자입니다. 23세 공군 제대하고 이건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23세 제대했거든요, 육군. 25에 순자산 수십억 하는 사업체를 갖게 됐고 람보르기니를 처음 샀어요. 27, 이 책 쓰기 전해죠. 이때는 회사를 한 200억 정도에 매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이에요. 이런 류의 책들이 사실 많잖아요. 서점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면은 정말 흔한 부류의 책인데 대부분이 보면은 사실 한 번 다니면 끝날 얘기를 길게 끌어서 책 한 권 분량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은 그나마 유익한 부분이 자기계발서 치고는 꽤 구체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벌었고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 알렉스 베커라는 사람이 18살에 입대를 해서 4년 정도 복무를 했는데 당시 직책이 항공기 소방관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한 게 주로 화장실 청소였다는 거죠. 4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한 1500번쯤 하니까 지긋지긋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돈 벌 방법이 뭐 없나 궁리를 좀 하다가 검색 최적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거를 엄청 파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검색 최적화는 검색 엔진별로 상위 노출이 되도록 웹사이트 세팅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알렉스는 전역을 하고 마케팅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내 사업을 하면은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지금 사장은 자기보다 10배는 더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부업을 합니다. 부업도 결국에는 검색 최적화인데 이걸로 한 월 2천 정도 벌리면서 회사를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 가서 대기업 들어가면 초임도 괜찮고 임금도 꾸준히 올라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넥슨이 연봉 인상을 해서 개발직군 초임이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회사 다니면 임금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일하면 됩니다. 월급의 반 정도 꾸준히 모으면 내가 하던 일 자체가 쓸모 없어져도 안 됩니다. 여기다가 중간에 크게 투자로 날려먹어도 안 되고요. 회사는 꾸준히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전제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에서 큰 지지를 받아오던 천천히 부자 되기 방식은 틀렸다는 거예요.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10번 실패해도 11번째 성공하면 부자가 되니까 그게 10년 넘게 걸리더라도 30년 동안 회사 꾸준히 다니면서 금융위기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업종이 뭐가 됐든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해당된다면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일을 안 해도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가? 프로세스 전체나 일부를 딴 사람이 대신하거나 자동화할 수 있는가? 성공하면 딴 사람이 대신 운영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가? 또 매출이 1000배, 1000배 늘어나도 처리할 수 있는가? 사업 확장할 때 내 시간이 추가로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조건들에 다 해당이 돼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영업자나 전문직을 보면은 이게 뭐 1년에 한 10억 벌고 그래도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일주일에 70시간씩 일을 하는데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이상 늘 수 없고 지금이 최대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요. 딴 사람 못 믿겠어요. 그러면 계속 그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매출에서 일정 부분 떼서 소싱하고 내 시간은 핵심 역량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이거는 못하는데 저거는 좀 약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깨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히 많이 벌고 싶으면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알렉스라는 사람도 처음에 사업이 자리를 좀 잡았을 때 자기 개인 돈도 따로 비축을 많이 해뒀는데 사업이 더 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렁설렁 현상 유지하는 편한 상황에서 나와서 모아둔 내 돈 회사에 다 꼬라박고 자기를 더 몰아붙이니까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매출이 한 자릿수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7번째 챕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부자는 목표를 계획한다예요. 부자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케이스 스터디 식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들려줘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이 부분이 초반에 좀 따분한 소리이기도 한데 잠시만 들어주세요. 먼저 자기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싶은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식으로 휴가를 보내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싶은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도시 어느 동네에 30평짜리 아파트다, 아니면 욕조에서 한강뷰나 오션뷰가 터졌으면 좋겠다. 이거 찾아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물론 현재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세가 나와요. 그리고 집 이외에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뽑아보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뽑아봤더니 50억이면 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50억 벌 수 있는지, 뭘 해야 50억 벌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달러구트 꿈백화점 같은 대박 소설책을 써야 되나? 아니면 맛이 기가 막히는 돈가스집 차려야 되나? 핀테크 회사 차려야 되나? 만약에 단백질 보충제를 만들어서 팔기로 했다고 쳐요. 이거는 이 책에서 든 예입니다. 일단 시장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2kg짜리 단백질 보충제 한 통에 5만 원이면 팔릴 것 같다. 그럼 역산을 해보는 거죠. 50억 팔려면은 10만 통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매출이랑 이익이랑 다르지만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10만 통 팔겠다는 목표를 또 세웠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세부 목표를 설정해야죠. 보충제 성분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개발해야 되고요. 상품은 어디다 팔 거냐, 스토어팜에 팔 거냐, 쿠팡에 팔 거냐, 올리브영에 팔 거냐, 광고는 어디다 할 거냐,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유통은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획도 사실 크죠. 이제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먼저 보충제 자체를 여러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인터넷으로 먼저 조사해본 다음에 이미 개발해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조업체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야 되겠죠. 단가도 확인하고 비교 견적 내보고요. 근데 기존 제품이랑 같으면 뭐가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금을 마련해야죠. 주변에 투자해줄 만한 사람을 찾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쌈짓돈 모아둔 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저자가 이렇게 나 따라와 보니까 방금 전까지 네가 모르던 거 알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살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싶은지 이제 좀 구체화되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돈도 이제 알지 않느냐. 뭐 예시로 든 거긴 하지만 독자가 어떤 다른 사업을 정했다 치더라도 분명히 앞에 단백질 보충제 사업 얘기한 것처럼 세부 목표를 쭉쭉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분명 막히겠죠. 하지만 이 흐름은 이제 알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사실 두어 달 전쯤에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꽤 괜찮게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다시 빌려왔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직접 보셔도 유익하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